여러분 안녕하세요. 컴퓨터를 쓰시다 보면 처음과는 다르게 속도가 느려지거나 멈춤 현상 때문에 답답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컴퓨터의 속도를 올려주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컴퓨터 속도를 올려주는 방법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방법과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이 있겠죠. 하드웨어적인 방법부터 알아볼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컴퓨터의 사양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내 컴퓨터 사양을 알기 위해서 CPU-G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CPU-G는 컴퓨터 사양을 알기 위해서는 거의 대다수가 쓰는 앱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CPU-G라고 치시면 제일 처음에 검색되게 됩니다. CPUID.com 이라고 나오죠? 여기에 들어가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갑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 윈도우와 안드로이드 두 가지가 나오죠. 자, 우리는 윈도우를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윈도우 누르시고요. 자, 그 다음 아래로 갑니다. 자, 그러면 클래식 버전과 커스텀 버전 두 가지가 나오죠. 자, 클래식 버전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는 영어와 중국어 두 가지밖에는 지원을 안 해요. 여기에 보시면 셋업 잉글리시라고 나오고요. 32와 64비트 버전 동시에 지원을 한다고 하죠. 자, 셋업 잉글리시로 설치하도록 할게요. 무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광고가 중간에 나옵니다. 다운로드 나우 하겠습니다. 전부 다운로드 됐죠? 옆에 있는 화살표 누르고요. 폴더 열기 하신 다음에 여기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ccept 해주셔야 되겠죠? next 합니다. next 합니다. 설치 위치 나오죠? next 하겠습니다. 바로가기 폴더 나옵니다. 다시 next 합니다. 데스크탑에 아이콘 생성할지 물어보죠? 필요 없으시면 끄시면 되겠어요. 자, next 하겠습니다. 인스톨 하겠습니다. 설치 벌써 끝났죠? finish 합니다. 자, 그 다음에 CPU-G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내 컴퓨터의 사양을 간단하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CPU와 메인보드, 메모리, 그래픽, 벤치 전부 다 나오게 되죠. 일단 여러분 컴퓨터의 사양을 봐야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로 컴퓨터 속도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CPU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이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CPU를 쓰고 있는데요. CPU가 업그레이드 되면 당연히 속도는 올라가게 되지만 CPU와 메인보드를 같이 교환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예전 메인보드일 경우에는 또 메모리를 교체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메인보드 보겠습니다. 자, 메인보드 보면 메인보드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되죠. 제조사부터 모델명까지 정확하게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메모리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 컴퓨터에 4기가가 꽂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윈도우 10의 경우는 32비트와 64비트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윈도우 10이 32비트인지 64비트인지를 우선 확인을 해야 되겠죠. 하단 작업 표시줄에 보시면 윈도우 시작 버튼 있죠? 자, 이거 누르시고요.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윈도우 11도 설정으로 똑같이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시스템으로 들어가세요. 자, 그 다음 좌측에서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정보라고 나오죠. 정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현재 여러분이 쓰시는 OS에 대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64비트 운영체제라고 되어 있죠. 자, 만약에 여러분이 32비트 운영체제를 쓰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메모리가 4기가 이상은 설치될 수가 없습니다. 32비트 운영체제에서 메모리의 최대 용량이 4기가 밖에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32비트 운영체제를 쓰시는 분은 되도록이면 64비트 운영체제로 변경하시는 걸 권합니다. 32비트에서 64비트로 운영체제를 변경하시는 것은 이미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되고요. 새로 설치를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겠죠. 어쨌든 32비트를 쓰시는 분이 가장 간편하게 속도를 올리는 방법은 운영체제를 64비트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메모리를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거죠. 저같이 운영체제를 64비트를 이용을 하시는데 메모리가 4기가가 꽂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셨을 거예요. 윈도우 10이나 윈도우 11의 최소 메모리 사양이 4기가이긴 하지만 4기가는 일단 돌아가기만 하게끔 해주는 그 용량이고요. 어느 정도 속도도 나면서 제대로 쓰시기 위해서는 최소한 8기가는 꽂아주시기를 권합니다.
제일 안정적이고 제일 가성비가 높은 메모리의 용량은 16기가 정도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강의 녹음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실행해 놓고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가 많을수록 좋겠지만 일반적인 사용자분들 또는 간단한 그래픽 프로그램만 쓰시는 분들은 16기가 이상은 가성비가 약간 떨어지죠. 16기가가 가장 좋고요. 8기가만 돼도 쓰시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일단 OS의 비트를 확인을 하시고요. 메모리를 최소한도 8기가 정도는 맞춰주시기를 권합니다. 자, 그 다음은 내 메인보드에 메모리를 꽂을 슬롯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메모리 옆에 보시면 SPD라고 나옵니다. 여기를 눌러보시게 되면 슬롯이 내 메인보드에 몇 개 있는지 나오게 됩니다. 자, 눌러주시면 슬롯 1, 2, 3, 4 저는 4개가 있죠. 1 선택을 해보면 없어요. 2는 있죠. 자, 그 다음에 3 없고요. 4 있죠. 자, 결국은 슬롯이 4개짜리인데 저는 2개가 꽂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2와 4에. 자, 만약에 4기가가 꽂혀 있어요. 자, 슬롯을 봤더니 여러분은 슬롯이 2개만 있습니다. 1 슬롯에 4기가가 하나 꽂혀 있습니다. 자, 1 슬롯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메모리가 4기가가 꽂혀 있어요. 자, 그러면 4기가만 하나 사서 2 슬롯에 꽂아주면 되겠죠. 자, 간단하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메모리를 구입을 하실 때 DDR4인지 3인지를 보셔야 되겠죠. DDR4에 3200이죠. 자, 이걸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속도인데요. 하나는 3200, 하나는 2800 이러면 낮은 속도에 맞춰지게 되니까 되도록이면 2개를 같은 속도로 맞춰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렇게 해서 꽂아주시면 문제없이 이용할 수 있고요. 메모리 브랜드도 되도록이면 동일한 브랜드로 꽂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혹시나 CPU를 교환을 하실 경우에는 지금 쓰시는 이 CPU를 확인을 하시고요. 메인보드를 보시고요. 이 메인보드에서 어느 정도 CPU까지 지원을 하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에이서스라는 브랜드의 메인보드를 이용하고 있죠. 여기에서 보드명을 확인하신 다음에 이 제조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 메인보드에서 어디까지 지원을 하는지를 보시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지금 쓰시는 CPU보다 한 단계나 두 단계 위에 거를 구입을 하셔서 CPU만 교환을 하셔도 다른 부품 구매하실 필요 없이 빠른 속도를 경험하실 수가 있겠죠. 그 대신 그 경우에는 좀 전과 같이 메모리 용량을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이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컴퓨터에 저장 공간이 얼마 정도 남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장 공간을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내 컴퓨터에서 확인을 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 파일 탐색기 누르시고요. 여기서 좌측에 있는 내 PC 눌러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현재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드라이브가 나오게 되고요. C 드라이브의 용량이 나오게 되겠죠. 전체 476기가 중에 333기가가 사용 가능하다고 하죠. OS가 설치된 이 C 드라이브에는 되도록이면 저장은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이 C 드라이브는 순수하게 OS만 설치가 되어 있고 용량도 60에서 70% 이상은 채우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나머지 여유 공간이 있어야 캐시라든지 또는 임시 파일들이 저장될 공간이 있어서 속도를 충분히 내줄 수가 있는데 이 공간이 부족하게 되면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C 드라이브를 확인해 보시고요. 70%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저장 공간을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작업한 파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장할 파일들을 어디다 저장을 해야 될까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를 하나 더 붙였죠. 자, 이 드라이브는 주로 저장만 하는 드라이브가 되겠고요. C 드라이브는 OS가 설치된 드라이브가 되겠죠. 이렇게 내부에 저장을 하기 위한 드라이브를 저는 또 하나 설치를 했지만 이렇게 설치하기 복잡하신 분들은 외장을 하나 사셔서 대용량 파일들은 그 외장 하드 디스크로 전부 옮겨 놓으시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추가된 내부 드라이브나 또는 외장 하드 디스크들은 속도가 약간 느리더라도 작업을 할 때는 C 드라이브에 옮겨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속도에 큰 문제는 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파일들이 OS가 설치된 C 드라이브에 저장이 돼서 사용 공간이 70%가 넘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속도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대용량 파일은 되도록이면 이런 식으로 다른 드라이브를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여러분 하드디스크가
예전 방식의 HDD를 쓰게 되면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죠. 되도록이면 하드디스크를 SSD로 바꿔주시는 게 좋겠죠. 요즘은 M.2 방식의 SSD를 많이 쓰죠. 하지만 이 방식을 쓰기 위해서는 메인보드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 슬롯이 있어야 되는데 슬롯이 없으면 설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식의 SSD만 쓰셔도 훨씬 빠른 속도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필수 사항이 되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윈도우 11은 OS가 설치되는 C 드라이브는 무조건 SSD가 설치되도록 강제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C 드라이브는 SSD로 되도록이면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SSD에도 빠른 속도도 있고 느린 속도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죠. 하지만 기존에 HDD를 쓰시는 분들은 그런 거 상관없이 SSD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속도 향상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컴퓨터의 온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CPU의 온도에 따라서 컴퓨터 속도를 많이 좌우하게 됩니다. 자, 앞서 보신 CPU-Z에서 확인할 수 있는 CPU 제조사의 홈페이지에 가시면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온도를 체크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예전 거를 이용을 하신다든지 이런 온도 측정 프로그램을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HW 모니터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CPU 온도를 측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앞서 CPU-Z 받은 CPU ID 여기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HW 모니터 여기 들어갈게요. HW 모니터라고 나오죠. 자, 아래 내려가셔서 클래식 버전으로 또 다운 받도록 할게요. 셋업 잉글리시 다운 받아서 설치하겠습니다. 다운로드 합니다. 다운로드 다 되면 옆에 화살표 누르시고요. 폴더 열기에 들어가서 설치만 해주시면 되겠죠. 우측 버튼 열기 합니다. 자, 똑같이 설치만 해주시면 돼요. 넥스트만 눌러주시면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설치됐죠? 피니시 합니다. HW 모니터 실행해 볼게요. 자, 이렇게 창이 하나 나왔죠. 에이서스 컴퓨터 나오고요. AMD 라이젠이라고 나오죠. 제일 위에 있는 것은 메인보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은 CPU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들이 전부 보이고 그래픽 카드도 나오죠. 전부 온도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자, CPU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플러스 눌러서 열게 되면 자, 여기 볼티지라고 나오죠. 자, 이건 전원 공급량인데요. 그 아래에 보시면 템퍼러처라고 나옵니다. 이게 온도가 되겠죠. 자, 이 템퍼러처 아래에 보면 패키지라고 나오죠. 자, 이게 CPU 온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미니와 맥스가 나옵니다. 자, 이것은 최저 온도고요. 맥스는 최고 온도죠. value는 평균값이 되겠습니다. 지금 46.3도, 4도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 정도면 아주 준수한 거죠. 자, 그런데 맥스를 보시면 지금 70도예요. CPU가 일을 많이 하게 돼서 부하가 걸리게 되면 70도 뿐만이 아니고 8, 90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밸류 값이죠. 평상시 온도도 7, 80도가 나와요. 자,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대로 열을 식혀주지를 못하는 거죠. 제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어요. 이 CPU 온도 체크 프로그램만 이용하고 있는데 온도가 많이 높아요. 7, 80도 이상 나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컴퓨터를 청소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컴퓨터 메인보드나 또는 CPU 쿨러에 먼지가 많이 쌓이게 되면 아무리 쿨링팬으로 식혀주더라도 온도가 내려가지가 않겠죠. CPU 온도가 식혀지지 않고 계속 고온으로 유지되게 되면 CPU에 많은 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당연히 속도는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온도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평상시 아무것도 안 할 때의 온도가 5, 60도 이상 넘어가게 되면 반드시 케이스 여시고요. 특히 이 CPU 쿨러 부분을 청소를 해주도록 하세요. 컴퓨터 케이스를 한번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 정도만 청소를 안 하셔도 안에 먼지가 뿌옇게 앉아 있습니다. 다른 부품 건드리지 않으시고 먼지 많이 쌓인 부분만 진공청소기로 가볍게 빨아들이셔도 이 온도가 많이 내려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컴퓨터 부품이나 장치들을 교환하는 것보다 이렇게 청소만 잘해주셔도 훨씬 빠른 속도를 여러분이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은 이 속도 체크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켜놓고 이용을 하시는데 이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상시로 켜져 있는 것은 수명에 영향을 주게 되니까 필요할 때 가끔 체크를 해보시고요. 평상시에는 실행해 놓지 않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컴퓨터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 OS나 소프트웨어 상에서 속도를 올려주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탕화면에 파일들을 여러 개를 열어놓고 쓰시는 분들이에요. 자, 가끔 보면 거의 이 안에 가득 채우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그거는 속도에 영향을 주죠. 물론 최신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않지만 예전 컴퓨터일수록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컴퓨터가 시동이 될 때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들을 전부 일단 읽어봐야 되기 때문에 속도에 많은 영향을 주죠. 바탕화면에는 되도록이면 꺼내놓고 쓰지 마시고요. 따로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 거기에 저장해서 드라이브 안에다가 넣도록 하세요. 자, 예를 들어서 C 폴더다. 그러면 여기에 폴더를 하나 만드는 거죠. 자, 저같이 이렇게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 여기에 데스크탑 화면에 있는 여러 가지 파일이나 폴더를 넣고 이용을 하시면 데스크탑 화면이 훨씬 깔끔해지고요. 속도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바탕화면은 최대한 깔끔하게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이 브라우저를 이용을 하실 때 브라우저 창을 이렇게 여러 개를 열고 이용을 하지 않도록 하세요. 자, 앞서 봤던 이 CPU 온도 체크하는 HW 모니터 열어봤습니다. 자, 지금 브라우저 창을 여러 개 여니까 어때요? 온도가 올라갔죠. 그만큼 CPU가 하는 일이 많아진 거죠. 자, 좀 더 열어보도록 할까요? 자, 어때요? 온도가 확 올라가죠. 자, 이만큼 브라우저 창이 열리면 열릴수록 CPU가 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되도록이면 이런 브라우저 창들은 많이 열지 않도록 하세요. 이용하시다가 필요 없으면 바로바로 닫아 주셔야 됩니다. 이 브라우저 창이 하나 열릴 때마다 CPU는 계속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 메모리에도 이 내용들이 또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메모리 용량을 또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속도에도 영향을 주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탭을 많이 열어봤어요. 온도 보시면 어떻죠? 똑같죠? 탭을 많이 열던 창을 많이 열던 많이 열리면 무조건 CPU는 더 많은 일을 하는 겁니다. 이용을 하시다가 필요 없으면 그때그때 바로 닫아 주셔야 속도에 영향을 주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영향을 많이 주는 부분이니까 꼭 명심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오래된 컴퓨터에는 더 많이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작업 표시줄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에 services.msc라고 칩니다. 자, services.msc라고 있죠? 자, 이거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내 컴퓨터에서 실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 쭉 내려가시게 되면 윈도우 서치라고 있어요. 자, W니까 아래쪽이겠죠? 자, 여기 윈도우 서치라고 있죠. 자, 이 윈도우 서치는 파일이라든지 전자 메일이라든지 기타 컨텐츠에 대한 인덱싱, 캐싱 이런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건데요. 윈도우에서 어떤 파일을 찾는다든지 예를 들면 여기 검색창에 제가 테크 스미스라고 쳐봤어요. 자, 그랬더니 여기서 바로 찾아주죠. 자, 이렇게 누르면 바로 해당 폴더로 들어가게 되죠.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윈도우 서치라는 이 서비스에서 미리 이 윈도우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파일이나 폴더들의 이름들을 전부 검색을 한 다음 해당 폴더나 파일들의 위치를 전부 기록을 해 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미리 검색하고 기록을 해야 되겠죠. 이게 윈도우 서치예요. 이것도 속도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요즘 신형 컴퓨터는 뭐 큰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예전 컴퓨터일수록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 대신 아웃룩을 이용을 하시는 분이나 윈도우 내부 검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윈도우 내부 검색은 인터넷 검색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이 컴퓨터 내부에서 검색하는 거예요. 저장되어 있는 파일 중에 내가 원하는 파일을 찾는다든지 하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건드리시면 안 되겠고요. 그런 작업을 안 하시고 컴퓨터로 그냥 인터넷 서핑만 하시고 간단한 문서 작업만 하시는 분은 꺼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이 윈도우 서치를 선택을 하시고요. 상단 메뉴에서 동작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속성으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시작 유형이라고 나오죠. 이 시작 유형을 자동이 아니고요. 사용 안 함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느려진 컴퓨터 속도를 좀 더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되게 됩니다. 원래는 자동으로 실행되고 해제되고 하는데요. 이것도 아예 사용 안 함으로 하시면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쓸데없이 실행되는 시작 프로그램들을 종료하는 거예요. 하단 작업 표시줄에 검색창에 msconfig라고 칩니다. 자, 그러면 시스템 구성이라고 나오죠. 자, 여길 들어가세요. 여기서 상단 탭에서 시작 프로그램 누릅니다. 그러면 작업 관리자 열기라고 나오죠. 열기 합니다.
그러면 작업 관리자 창이 열리고요. 시작 프로그램들이 쭉 나와요. 이 시작 프로그램들은 여러분이 컴퓨터를 시동을 했을 때 자동으로 시작되는 프로그램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보시게 되면 중복으로 실행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죠. 저는 로지텍 마우스를 쓰는데 이 드라이버가 지금 2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 같으네요. 자, 이거는 시작 시 영향을 한번 볼게요. 높음, 중간이네요. 자, 이건 영향을 많이 주는 거죠. 하나는 꺼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이런 필요 없는 걸 꺼줄 때는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사용 안함으로 바꿔주세요. 자, 그러면 사용 안함이 됐죠? 그러면 시동될 때 영향을 전혀 주지가 않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필요 없는 건 전부 꺼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시동될 때 영향을 주는 것은 카카오톡이 되겠습니다. 카카오톡을 쓸 때만 실행을 하시고 평상시에는 꺼놓고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동될 때 반드시 카톡이 실행돼야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동될 때 실행이 되지 않게끔 사용 안함으로 해두시면 나중에 필요할 때만 실행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사용 안함으로 하셨다고 해서 이 카톡을 쓸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시작할 때 실행이 안 된다 뿐이지 컴퓨터가 시동된 후에 내가 실행하는 것은 아무런 영향이 없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끄셔야 될 것은 코타나가 되겠죠. 자, 이것은 영어권 국가에서 음성 명령을 내리는 건데요. 우리는 영어권 국가가 아니죠. 그런데 이 코타나는 시동이 될 때 자동으로 실행이 되게 됩니다. 이것도 영향을 주겠죠. 이런 것들도 꺼주세요. 사용 안함으로 바꿉니다. 자, 그 다음 스포티파이라고 있네요. 자, 이것은 음악 듣는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사용 안 하면 사용 안함으로 꺼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필요 없는 것들은 전부 꺼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인터넷 쇼핑이나 인터넷 결제를 하신다거나 관공서에 들어가신 분들은 여러 가지 관련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전부 꺼주도록 하세요.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윈도우에는 기본적으로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설치가 돼 있죠. 윈도우 시큐리티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것은 윈도우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해킹 시도들이나 또는 바이러스 감염 같은 것들을 방지해주는 윈도우 자체 해킹 바이러스 방지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이게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무료 바이러스 프로그램으로 뭐 알약이라든지 V3 이런 것들을 쓰시는데 그런 거 쓰시느니 윈도우 디펜더를 쓰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디펜더가 실행된 상태에서 알약이나 V3 같은 게 실행돼 있으면 이중으로 실행이 되죠. 그런 것들은 전부 꺼주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관공서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자동 실행이 돼요. 아무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관공서나 은행 같은 데 들어가면 설치되는 INI,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다 꺼주세요. 그런 것들도 해당 관공서나 인터넷 쇼핑을 하면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꼭 컴퓨터가 시동될 때 켜져야 할 필요가 없죠. 보시고 필요 없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전부 사용 안함으로 바꿔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스카이프도 기본적으로 실행이 될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윈도우 11이나 윈도우 10 전부 동일합니다. 자, 이런 것도 전부 사용 안함으로 꺼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시동하는 속도를 좀 더 올릴 수 있고요. 컴퓨터의 일반적인 속도도 조금이라도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상단 탭에서 프로세스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앱이 있고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가 있죠. 자, 여기 앱을 보시게 되면 내가 지금 실행한 프로그램들이 나오게 되죠. 자, 여기에서 내가 실행 안 했는데 올라와 있어요. 일단 그런 것들은 바이러스 관련해서 의심을 좀 해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라고 있죠. 자, 여기서 일단 CPU 사용량을 보셔야 되겠죠. 자, 여기 있는 CPU 탭 부분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CPU 사용량이 많은 순서대로 보여주게 돼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CPU가 2를 하고 있죠. 이만큼 2.6%, 0.6, 0.7, 0.1 여러 가지가 나오죠. 여기서 과다하게 높은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죠. 자, 저는 지금 1.7이 제일 높아요. 자, 지금 강좌를 녹음하는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이라든지 데스크톱 창 관리자죠. 이거는 창이 지금 많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윈도우 오디오 장치가 되겠고요. 저는 지금 이거 녹음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 있는 프로세스들은 순서가 계속 바뀌어요. 순간적으로 어떤 게 더 일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일을 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바뀌게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과다하게 높은 부분만 잘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메모리 부분이죠. 메모리 눌러볼게요. 자, 메모리도 과다하게 많이 차지하는 게 있으면 꺼주는 게 좋겠죠.
자, 지금 어도비 CF 헬퍼라고 나오는데 메모리 용량을 많이 차지하고 CPU도 좀 이용을 하고 있어요. 한번 꺼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작업 끝내기 합니다. 자, 없어졌죠. 그런데 바로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는 무조건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저는 어도비 프로그램들을 쓰기 때문에 이용할 수밖에 없겠지만, 자, 그 외에 다른 내용들을 보시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쓸데없는 것들은 전부 종료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네트워크를 눌러서 네트워크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나는 실행을 하진 않은 것 같은데 네트워크를 많이 이용을 해요. 20, 30%씩 이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거는 의심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런 것들은 바이러스나 또는 해킹 시도가 의심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네트워크 부분을 한번 보시고요. 데이터 전송이 많을 경우에는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설치했더라도 좀 믿음이 안 가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윈도우 시작 버튼 또 누르시고요.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윈도우 11, 윈도우 10 전부 동일한 거예요. 자, 여기서 제일 아래쪽에 있는 업데이트 및 보안으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 윈도우스 보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안 열기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 계정 보호, 방화벽 및 네트워크 보호에 전부 체크가 되어 있죠. 자, 이런 것들은 다 체크하고 이용을 하셔야겠죠.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알약이나 V3 같은 이런 무료 프로그램들은 쓰지 마시고요. 윈도우 디펜더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윈도우 디펜더로도 믿음이 안 가실 경우에는 유료를 쓰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켜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자, 이거 선택해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설정 관리 들어가세요. 그 다음 여기 실시간 보호와 클라우드 전송 보호에 전부 켜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 다시 홈 들어가신 다음 방화벽 및 네트워크 보호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개인 네트워크, 즉 집에서 쓰실 경우에는 개인 네트워크에 활성화를 시켜주셔야 되겠죠. 자, 이게 켬 해주셔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 디펜더 외에 다른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쓰실 경우 그 프로그램을 삭제하게 되면 자동으로 실행이 되긴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꼭 여기 와서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웹 및 브라우저 컨트롤은 저는 꺼져 있죠. 내가 사전에 동의하지 않은 앱을 차단하는 기능인데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전부 이렇게 켜고 이용을 하시고요. 그 외에 무료 바이러스나 해킹 프로그램들은 지우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동시에 켜 있으면 아무래도 충돌이 날 수도 있고 자동으로 디펜더가 꺼지기는 하지만 속도에 영향을 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디펜더만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드라이브 최적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 작업 표시줄에 있는 윈도우 시작 버튼 위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합니다. 자, 이거는 윈도우 11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디스크 관리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디스크들이 보이죠? 자, 그 다음 C 드라이브를 찾으세요. 디스크 0이라고 무조건 C 드라이브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F 있고 C 있고, 그렇죠? 여기 C 드라이브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요.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디스크 속성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도구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오류 검사와 드라이브 최적화 및 조각 모음이 나오게 됩니다. 드라이브 파일 시스템이 오류가 있을 때는 멈춤 현상이라든지 다운이 된다든지 속도가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한번 검사를 해주시는 걸 권해요. 검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 드라이브에서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나오죠. 자, 다시 검사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자동으로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드라이브 최적화 및 조각 모음이죠. 최적화 누릅니다. 자, SSD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각 모음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SSD의 수명을 줄이는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SD 쓰시는 분들은 조각 모음 하지 마시고요. 일반 하드디스크 쓰시는 분만 조각 모음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최적화는 SSD 일반 하드디스크 알아서 최적화를 시켜줍니다. 자, 가끔 SSD는 최적화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안 좋다 하시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SSD나 HDD 각각에 맞게 최적화를 해준다고 이미 말을 했죠.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이 최적화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C 드라이브 누르고요. 최적화합니다. 그러면 얘가 최적화를 시켜주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아래 F 드라이브 보면 조각남이라고 나오죠. 자, 이거는 조각 모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일반 하드디스크고요. 이거는 SSD입니다. 자, 이렇게 최적화를 해주시는데 이것은 자주 해주는 건 좋지가 않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해주시면
문제없이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확실한 방법은 뭐죠? 포맷이죠. 물론 포맷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느려지긴 하겠지만 일단 포맷한 후에는 아주 빠른 속도를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포맷이 귀찮기는 하지만 제일 확실한 방법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드라이브 용량은 드라이브 용량이 부족한데 공간을 좀 정리는 하고 싶고 이럴 경우에 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하단 작업 표시줄에서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시스템으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 좌측에 보시면 저장소라고 있죠? 저장소 누릅니다. 자, 그렇게 되면 현재 내 저장소 상태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 저장소 센스는 내가 일일이 제거를 하지 않아도 임시 파일, 휴지통 이런 필요하지 않은 파일들은 알아서 제거를 해서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저장소 센스 구성 및 지금 실행 들어가겠습니다. 저장 공간 센스를 키시는데요. 아래 보시면 저장 공간 센스 실행이 있어요. 여기 눌러보시게 되면 매일, 매주, 매월 사용 가능한 디스크 공간 부족할 때라고 나오죠. 자, 매일, 매주, 매월 하게 되면 이거 중간에 약간의 멈춤 현상이 있습니다. 한참 작업하는데 이 센스 기능을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느려지죠. 그러니까 이 센스 기능을 이용을 할 때는 사용 가능한 디스크 공간이 부족할 때로 놓으시게 되면 공간이 부족하면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실행이 돼서 저장소 공간을 확보를 해주게 되겠죠. 자, 이거는 공간이 넉넉하신 분은 쓸 필요가 없습니다. 공간이 부족한 분만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PC의 절전 모드를 끄고 고성능으로 바꿔서 속도를 올려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작업 표시줄에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설정 들어갑니다. 여기서 시스템 들어가세요. 그러면 전원 및 절전이라고 좌측에 나오죠. 자, 이걸 누르시게 되면 절전 모드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아래에 보면 추가 전원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추가 전원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보통은 균형 조정이나 절전으로 돼 있을 텐데요. 이것을 고성능으로 바꿔주도록 하세요. 그 대신 이렇게 고성능으로 두었을 때는 아무래도 전기 소모는 많아지게 되겠죠. 특히나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소모가 좀 많아지게 됩니다. 성능은 더 빨라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윈도우 10이나 윈도우 11 모두 처음 실행하게 되면 원드라이브가 같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작업들, 저장하는 것들을 원드라이브와 동기화를 시키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컴퓨터 속도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죠. 자, 그래서 원드라이브를 쓰지 않으시는 분들은 꺼놓으시면 좋겠죠. 하단 작업 표시를 보시면 여기에 원드라이브 모양이 나옵니다. 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탭들이 나오죠. 여기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윈도우에 로그인할 때 자동으로 원드라이브 시작에 체크를 꺼주도록 하세요. 그러면 필요할 때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컴퓨터에 로그인할 때 자동으로 원드라이브가 시작이 되게 되면 시동 후에 상시 연결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느려지니까 로그인할 때 자동으로 원드라이브 시작을 하지 않게 해놓으시면 내가 필요할 때만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도 끄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시각적인 효과를 꺼줌으로써 속도를 빠르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를 이용을 하실 때 이렇게 폴더를 여신다든지 또는 닫는다든지 할 때도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 효과들이 들어가죠. 이런 것들을 끔으로써 속도를 조금이라도 빨리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시스템 들어가세요. 자, 그리고 제일 아래 보면 정보라고 있죠? 정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측에서 제일 아래쪽에 또 가시게 되면 고급 시스템 설정이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세요. 자, 그 다음 고급을 보시게 되면 시각 효과, 프로세서 일정, 메모리 사용 및 가상 메모리라고 나오죠? 여기서 설정 들어갑니다. 자, 기본적으로 내 컴퓨터의 가장 좋은 설정을 자동으로 선택에 체크되어 있을 거예요. 이것을 최적 성능으로 조정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마우스 포인터 아래 그림자 표시라든지 메뉴의 시각 효과라든지 미끄러지듯 열리는 콤보 상자라든지 이런 다양한 애니메이션 효과들을 이런 다양한 시각 효과들을 전부 꺼주게 됩니다. 그러면 훨씬 빨라짐을 느낄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컴퓨터의 속도를 향상시켜주고 성능을 최적화하는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물론 컴퓨터를 항상 최신형을 구비를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는 할 수 없죠. 항상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최적 상태의 컴퓨터 성능을 유지하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